일본에서 처음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은 줄 알아요? 유가와 히데키. 유가와 히데키. 옛날에 누구한테 뭐 설명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유가와와 히데키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게 1946년도인가 하여튼 그 노벨상이 아주 일본 패망한 일본 열도에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가와 히데키 도모나카 시니치로 그 다음에 그 후로 지금 뭐 한 10명이 넘는 물리학자가 배출됐잖아요. 경도대 중심으로. 유가와 히데키하고 도모나카는 특히 재규화 이론, 우리나라 이휘소 박사하고 같은 그룹들이거든요. 스윙곶하고 파이만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나, 유가와가 했던 거는 뭐냐면 중간자 이론이요. 저도 중학교 때 그 무렵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중간자 이론은,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파이온이라는 중간자. 중간자는 이름이 어디서 붙었냐면, 질량이 양성자하고 전자 중간쯤에 있다 이래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질량이 전자의 한 200배 정도 되는 입자가 파이온이 발견되고, 그래서 유가와 히데키 노벨상 받고, 그 발견한 사람도 노벨상 받고, 그 후로도 이 유가와 이론이 핵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이론으로 돌아요. 계속 살아남은 이론이죠. 그래서 유가와 필드, 유가와장하고 핵자들, 쿼크이라든지 렙톤 경입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질량을 구한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한 게 WG0, H 네 가지 입자를 구했잖아요. 네, 포톤은 제로고. 포톤도 질량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질량이 제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진짜 그건 대단한 사실이에요. 빛이 왜 질량이 제로인 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대학 과정의 물리학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 배우는 입자 물리학에서 빛이 왜 질량이 제로인가를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바로 요거 보세요. 요거에 빛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빛에 해당하는 게 뭐죠? AU잖아요. AU 베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빛이 포톤이 힉스 입자하고 인터랙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힉스 필드하고 인터랙션 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을 획득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원 대칭성은 온전히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 유원 대칭성의 요청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칭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량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대칭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량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질량하고 대칭성을 맞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불구대천의 원수요. 두 거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칭을 유지하면 질량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깨질 때마다 나오는 게 골든스톤 보존은 질량이 제로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골든스톤 보존이. 네. 그래서 골든스톤 보존을 4개의 골든스톤 보존이 나와요. 그걸 힉스 입자하고 W 입자하고 G 입자가 삼킨 거예요. 자연이 없으니까 삼켜버렸는데 그 삼켰던 것이 바로 수직 성분, 종파 성분의 벡터로서 출현해갖고 수직 성분 벡터가 바로 질량으로 나타났다는 게 그 유명한 골든스톤 정리라는 거예요. 입자 물리학에서 그게 대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시메트리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질량을 획득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엄청난 걸 배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물리학을 할 수 있고 자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질량이 없다는 걸 누구나 대충 물리학 좀 아는 사람 알거든요. 정지 질량이 제로라 하거든요. 예. 근데 왜 빛이 질량이 제로인지 아무도 대답 못 해요. 확보 과정이 없어요. 스핀 이야기만 하지만은 일렉트론 스핀은 디락 방정식을 풀어야만 나와요. 그건 숙사 과정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최소작용 법칙이든지 이 나그랑니의 시스템이 우주 전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입자 물리학이 들어와서야만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자 물리학을 해야 되느냐? 우주 전체를 놓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와 히데키가 했던 유가와 필드. 자, 이거 퀀텀 필드 세어리. 퀀텀 필드 세어리. 제가 또 책을 또 한 10권 정도 딱 포착해놨는데 그거 딱 대단한 세계예요. 퀀텀 필드 세어리는. 그래서 퀀텀 필드 세어리가 소위 말해서 세컨드 칸타이저를 바탕으로 해서 백큐음이 뭔가
우주의 본질이 뭔가를 수학적으로 푸는 학문이에요. 우주의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위커 버전을 했잖아요. 자, 요거 아까 다른 이름들 좀 있습니다. 자꾸 이 다른 이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요걸 위커 버전이라고도 해요. W 위커 버전.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게이지 버전, 위커 버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특히 포톤인 경우는 벡터 버전이라는 말도 써요. 드물게는 쓰고. 그래서 무조건 게이지 버전. 그러니까 책에, 포전 모델 책에 스칼라 입자, 스칼라 노상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야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처음 헷갈려요.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스칼라 입자를 하면 바로 힉스 입자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이지 버전, 게이지 입자 뭐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요 네 가지 입자. 그래서 표준 모델이라는 걸 잘 들었어요. 표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한 형제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게 표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쓰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U C3 곱하기 SU L2 곱하기 UY1. 이게 이제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어리요. 요거 이제 글라쇼라든지 이제 하버드 대학 물리학자들하고 연결해갖고 요렇게 다. 그래서 잘 들었어요. 스탠다드 모델은 뭘 말하느냐면 요걸 말해요, 요게 포함되는 거 아니요. 요거는 칼라 포스, 쿼그한테 일어나는 일이고, 요거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걸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만 하면 다 아는 거야, 입자물량 이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호주 학습 탐사 가서도 오늘 새벽에 이거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이거 말뚝을 박으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입자를 그냥 적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포톤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W 플러스 마이너스 G0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곱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력이고, 전자기 상호작용이고, 우주의 네 가지 힘을 이야기합니다. 전자기 상호작용. 요게 양력이요. 약한 상호작용이요. 요거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람 교수 했던 스판테인에서 브로큰 시메트리는 뭘 말하냐면, 요게 깨지는 거 아니고, 요게 깨지는 거 아니고, 요거 두 개 곱한 요 시스템이 깨진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붕괴됐다. 그게 중요하다. 뭐가 붕괴됐다는 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꼭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요거 하나, 지금, 디락 입자의 U1 게이지, 그 다음 게이지 입자, 이거 각각 독립적으로 했는데, 각각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두 개 연결해갖고 만들었을 때 넘어가는 방법이 공전 미분을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요게 깨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대체 깨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질량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버그 살람이 했던 게 지금 표준 모델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준 모델은 뭐냐면, 표준 모델이 왜 그렇게 모든 물리학자들을 경각하게 했느냐 하면, 입이 딱 벌어지게 해버렸나 하면, W 입자하고 G 입자의 질량을 구해버린 거예요. 이론으로. 구해갖고 이론이 어떻게 됐냐면, 했잖아요. 구해는 공식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으면, MW 입자는 W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한데, 2분의 1, V의 G2.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그 다음에 mg는 얼마냐 하면 2분의 1에 V의 루트의 G1 스퀘어, G2 스퀘어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계산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mh,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mh 값은 안 밝혔는데, 최근에 작년도 나왔던 값 적어줄게요. 얼마냐 하면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 야드는 얼마냐 하면, mg가 얼마죠? 91 기가 일렉트론 볼트. 숫자로 나와버려요. MW는 얼마냐? 80 기가 일렉트론 볼트. 나와버린 거예요. 경락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이거 예측한다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냐 하면, 진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곧장 1983년도 써냈어. 리아 팀이 가속기 돌려가. 그 스토리 이야기했잖아요, 작년도. 그래서 곧장 그걸 발견해버렸어요. 그 질량 그대로. 저 질량 에러 범위 내로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나하고 그때부터 뭐냐 하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 이제 완전히 지구상의 가장 신뢰성 높은 이론으로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거 두 개의 시스템에서 이게 뭐냐면
요 시스템 질량이 나왔다는 말은 이 대칭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칭이 깨졌나 물으면 반드시 박사생분들은 함부로 이해하면 안 돼요. SUL2 곱하기 UY1 요 곱해지는 요 시스템이 요 대칭이 깨졌다 그래요. 요걸 기술하고 나가려는 게 시스템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진 결과가 뭐냐 하면 질량을 획득한 거예요. 이 질량을 획득하는 다이그램을 요쪽 그려줄게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 다이그램이 굉장히 아주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입자가 전부 다 힉스 입자예요. 그러니까 H0, H 플러스, H 마이너스, 그 다음 한 입자는 H, 이걸 H0로 적었어야 돼요. 이게 조금 달라요. 동일한 입자. 그 다음 요 시스템이 대칭이 끼어져 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가지 입자가 우주에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받아 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깨져 갖고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요 그림도 당연히 우리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나올 책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세요. W 플러스 입자는 곧장 들어. 요 플러스는 전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플러스 입자로 됐고 요거는 뭐냐 하면 G0, 전기량 제로 G0가 됐고 요 마이너스는 W 마이너스가 됐고 그래서 야는 독립해 나와갖고 야는 힉스 입자가 되는 거고 힉스 입자가 되는 거고 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접적인 하고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서 뭐가 이쪽에서 하나 입자가 더 나와요. 포톤이라는 하나 입자가 나와요. 이 포톤이라는 입자. 그래서 네 개의 입자 나오는데 와인버그 살람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야는 하나 질량이고 야는 무지하게 뚱뚱해요. 얼마나 뚱뚱하냐 하면요. 이 질량이 자 보세요. 기급을 해요. 이 물리학을 좀 아는 사람은 90기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 질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양성자 1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안 돼요. 986기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1기가가 안 돼요. 대략 1기가쯤 돼요. 양성자 질량이 90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말 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데? 그게 핵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양성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세계라는 게 내가 일부러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양성자 레벨이에요. 양성자 레벨 안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쿼크 있잖아요. 쿼크 레벨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질량이 90배 되는 질량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속에 갇혀서 있는데 이거는 근데 질량이 제로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기온을 봤더니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양성자의 90배 되는 이 질량들이 하나는 엄청 비만이고 하나는 바짝 마른 사람인데 이게 한행제라는 걸 밝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리학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밝혀진 메커니즘이 바로 뭐냐면 이 네 가지 힘을 이야기하는 SU-L2하고 Y1 이게 살라미 이론에 의해 갖고 스판테니어스하게 시메트리가 브로큰되면서 질량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질량이 출현하는데 이 감마는 포톤은 힉스 필드하고 힉스 필드 에너지가 얼마예요? V가 다 기억하셔야죠. V 에너지가 진공값 에너지가 246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 에너지에 적셔갖고 에너지가 질량이 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요. 4인데 3 플러스 1이요. 여기도 4인데 3 플러스 1이요. 이 1은 하나는 위의 시스템은 힉스 입자가 된 거고 하나는 감마가 된 거예요. 포톤이 된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메트리가 깨졌다는데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깨질 수가 있고 요거에 깨질 수 있고 요거 곱한 거 깨질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요거 두 개 곱한 시스템에서 시메트리가 깨지면서 곱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보면 서로 엉겨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엉겨 붙어 있다는 공식이 여러분들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10번 풀어보면 입자 물리학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공식 중에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요. 엉겨 붙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자, 기억납니까? W3가 어떻게 주어졌나 하면요. W3가, 잘 기억해 볼게요. 보자. W3가, 그렇지. W3가 GU
코사인 세타 오메가 플러스 AU 사인 세타 오메가로 주어진 거예요. 이때 사인 자성 세타 값은 입자물학에서 측정된 값인데 0.23입니다. 내년도에 이걸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측정이 엄청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W 값이 뭐냐면 이 값이 이 와인버그 약자입니다. 이 와인버그 앵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수는 이 값입니다. 이 값. 예. 이 값을 측정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주목.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G입자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포톤이요. 예. W입자는 이 W설이라는 텀은 요거는 곧장 잘 들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W설이는 곧장 W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 거 아니에요. 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W1, 2설이가 있잖아요. 1하고 2는 각각 W 플러스 W 마이너스로 갔어요. 근데 W설이는 뭐하고 결합해버렸나 하면 포톤하고 결합해갖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B뉴 있었죠. 예, B뉴 요 두 실수를 기억해야 돼요. B뉴는 뭐냐면 마이너스 G뉴의 사인 세타 오메가의 플러스 A뉴의 코사인 세타 오메가. 이 공식 보고 암기해야 돼요. 이 공식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응계부터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G입자하고 요거는 정확히 포톤입니다. 요거는 G입자입니다. G0 입자. 요 두 입자가 요렇게 되는 관계에서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 바로 어디 있죠? 이 비유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엉겨붙어서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 포톤, 이 기원이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네. 그래서 요 과정이 와인버그 살람의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게 뭐냐면 우주에 요 두 시스템의 대칭이 끼어져서 질량이 출현해갖고 드디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 주신 결론은 뭐냐 하면 전자기력하고 약한 상호작용, 방사성 붕괴, 약한 상호작용이 동일한 현상에 에너지를 높이면 동일한 현상이라는 걸 설명해 버린 거예요. 네, 에너지가 떨어지면 분화가 되거든요. 두 힘이 우주 초기로 가면 그 에너지가 뭐냐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인가 그래요. 그쯤 올라가 버리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온도가 한참 더 올라가 버리면 쿼칼라 포스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